안녕하세요. 천공입니다. 여러분이 이별 후에 여러분의 X에게 교훈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진행하다가 이별이 되고 그 이별 이후에 여러분의 X와의 재회를 원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별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고통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기회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순간, 이 고통의 과정을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은 현명하기 때문에 이별을 통해서 대부분은 많이 인간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거나 X와의 재회를 했을 때 그 관계는 훨씬 성숙하고 안정되고 발전되고 더 충만한 연애로 발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지만 이별이라는 것은 연애의 한 과정입니다. 이별과 재회는 연애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이별을 한다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이지만 대부분의 한 번의 이별 그리고 재회는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연애 진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별 당했다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지 말고 우리 관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그러한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하죠. 상담을 통해서 보면 이 재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그 상대 X에 대한 인간적인 불성실함, 그 인간적인 그 많은 그 결점, 이런 것이 제3자의 눈에는 매우 명확하게 보이는데 본인들이 이 관계가 그리고 매우 건강하지 않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회에만 광적으로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이분도 이 이별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제가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회를 했더라도 얼마나 다시 건강하고 건전하고 이상적인 관계를 할 수 있냐라는 그런 냉정한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매달리거나 이별 후에 제가 언제나 노컨택을 강조하지만 노컨택을 하지 않고 매달리고 뭐 이러한 그 매우 전통적인 나름 제가 제 맥락에서 볼 때는 무지한 어떤 접근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재회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식의 관계는요,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고 곧 이어서 다시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상담했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옛날에요, 제가 차였을 때요 매달려가지고 한번 잡혔거든요. 잡혔다라는 표현이 참 재미가 있는데 제가 매달려서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별을 당했는데 설득을 해서 다시 관계를 재회복시켰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차인 사람이 설득을 하고 매달려서 이 관계가 다시 재확립이 되면요, 이게 대부분은 또 얼마 안 돼서 잘 또 헤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 이별의 원인에 대해서 서로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별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인격적 미성숙함과 오해 뭐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숙을 하고 반성을 하고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고 이러한 성숙한 과정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재회가 되더라도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미성숙한 X는 어떠한 그 매우 교활한 테크닉을 연마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자신이 어떤 그 미약한 이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나약한 이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미성숙한 인간은 이별을 자주 선고합니다. 이별을 선고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온갖 칭찬, 온갖 매달림, 나를 굉장히 원한다라는 그 어떤 나르시즘을 충족한다는 얘기죠. 이는 어떤 정신적 하이를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잔인하고 좋은 인간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결별을 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런 사람 상대가 나한테 더 집중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달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매달리면 이런 것을 배운다는 얘기죠. 즉 이러한 나쁜 교활한 테크닉을 그 나쁜 X들은 학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매달리면 인간이란 존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성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부처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약하게 매달리면 상대 X는 이러한 교활한 테크닉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써먹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무관심이 약입니다. 무관심이 독입니다. 그래서 노컨택인 것이죠. 자, 오늘 영상에 이제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상담하시면서 과연 내가 이 노컨택을 하는데 상대 X는 나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과연 자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보편적인 딜레마이죠.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존재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동방에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이별 이후에 그 이별을 선고한 사람의 심리 변화 과정이라는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영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 밑에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봐주시기 바라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시청자들도 꼭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별 이후에 여러분을 찬 X가 느끼는 중요한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즉 안도의 스테이지죠. 이 안도의 스테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차고 그들이 안도를 느낀다는 거 굉장히 여러분한테는 비극적이고 정말 구역질 나는 그러한 어떤 심리 상황, 그리고 어떤 그 이별의 상태죠. 즉 이별을 당했을 때는 이별 당한 그 첫날이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그 심리 상태는 조금씩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약이란 말이 맞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지만 이별 당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와 상담했던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제가 그 고통을 느낄 정도로 매우 그 상담이 힘듭니다. 어쩔 수 없죠. 이 상담하는 사람의 어떤 역할이기도 합니다. 고통 분담. 그래서 이 이별 상담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몇 개월 후에, 한 3개월 후에 이 사람과 다시 통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심리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안정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 X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중요한 것은 안도의 스테이지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테크닉은 뭐냐? 여러분이 구사해야 할 테크닉은 무엇이냐? 그들이 안도의 스테이지에 계속 있지 않게 여러분이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들한테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내가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안도의 스테이지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 기본적인 바탕은 무엇이냐? 여러분입니다. 이게 역발상적인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도의 스테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별이라는 것은, 연애와 이별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투쟁입니다. 특히 이별과 재회 과정에서 여러분과 X와의 그 끊임없는 다이나믹은 투쟁입니다. 사실 이별 후에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어떤 교류나 어떤 어떤 그런 연루되는 어떤 그런 파이팅이 없죠. 하지만 이별 당했을 때, 이별되고 난 이후부터야말로 진정한 투쟁입니다.
안도의 스테이지에 머물기 위한 그들의 노력, 그리고 여러분은 안도 스테이지에 머물지 않기 하기 위한 여러분의 투쟁.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제외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투쟁입니다. 그들 역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들이 안도의 스테이지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해야 하냐. 물론 여러분이 답을 잘 알고 있죠. 연락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이 안도의 스테이지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일종의 성취감입니다. 이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내가 한 사람을 버렸다라는 성취감입니다. 굉장히 시크한 마인드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떤 타인을 제가 제꼈다는 성취감이죠. 그리고 그 상대, 즉 여러분이 이 이별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있을 거라는 그 예측에서 나오는 위로, 내가 누구를 아프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있지만 그만큼의 내 자신이 위대하다라는 나르시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매달려주면 그 이별을 통해서 본인들이 느끼는 충족감, 성취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코 좋은 감정들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달리지 않고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면 그 안도의 스테이지는 곧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 컨택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노 컨택을 하면 상대 X는 정말로 나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이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상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 스스로가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슬퍼하고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워합니다. 아직은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는 것일 뿐이죠. 반드시 여러분만큼 그리워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정을 찾을 때쯤에서 그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여러분을 그리워하게 될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의 X가 리바운드를 만나서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막 행복한 표정을 지면서 사진을 찍는다. 너무 강한 부정은 긍정이요. 너무 강한 긍정은 부정입니다. 굉장한 오버리액션, 그것은 그 반대의 심리 상태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다. 무관심. 여러분이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해도 질투 유발이 안 되고 어떠한 SNS 활동도 없고 나에게 들려오는 소식도 없는 사람, 즉 여러분의 관계에서 더 이상 집중하지 않는 거. 이혼한 지 한 20년이 넘은 상대, 전남편, 전부인의 어떤 냉랭한 태도만큼 그 무관심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 컨택을 하면 그 노 컨택이 작동되고 있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상당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 X는 지금 여러분이 노 컨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만큼 그들의 고통의 순간은 후에 다가옵니다. 즉 그러니까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별 직전에는 여러분이 힘들지만, 여러분이 힘들고 그들은 안도의 스테이지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테이블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안정이 될수록 그들은 그만큼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별이 됐는데도 계속 그 X에 대해서 집착하고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제어하려는 시도를 막 하고 불안해하고 한다는 것은 상대 X가 계속 안도의 스테이지에 있다는 뜻입니다. 제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릴렉스 해라. 하긴 어렵겠지만 이 최대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 방송을 보시면 위로가 된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가라앉고 쿨다운되고 위로가 되면 될수록 상대의 X는 그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그들은 그만큼 더 괴로워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컨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